11월 26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최근 전강 후약의 장세를 이어갔던 국내 증시 오늘은 강하게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온기를 불어넣은 모습이었는데요. 구글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반등, 또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어떻게 마감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 초반 3,900선을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우상향을 계속 그려간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일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갔던 코스피입니다. 오늘 결국에는 고점에서 마감하면서 3,960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3,900선을 복귀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소 방향성이 갈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에서 다시금 강보합으로 좀 전환을 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859포인트가 일중 저점이기는 했지만 오후장 갈수록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더욱 받아갔던 모습들이고요. 확실히 오늘 2차 전지주들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877포인트 일중 고점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선물시장, 현물시장 모두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5,2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 이상 순매수가 확인됩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원픽은 삼성전자였는데요. 외국인 역시나 오늘 삼성전자가 원픽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약바이오주를 좀 많이 담아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확인됩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폭이 좀 더 컸는데요. 2,1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은 800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주는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일 텐데요.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면 제약바이오가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11월 제약바이오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 KRX 지수를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1위로 헬스케어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11월 한 달간 6%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3.5% 증가하면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1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반면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11월 들어서면서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요.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에서 이 힌트들을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는 주도주가 교체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빅파마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라이릴리 최근에 시총 1조 클럽에 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좀 보면요. 빅파마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수합병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 이전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기술 이전 계약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데이터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 한 중반경만 하더라도 한 38%의 비중을 차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46%가량의 기술 이전 관련한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빅파마가 많이 투자할수록 국내 기업에게도 이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점들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제약바이오 가운데 앞타바이오 12%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스코텍 52주 신고가 경신을 내면서 10%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인적 분할 이후에 변경 상장을 하고 한 2거래일 연속 급락을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냈고요. 7% 강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제약바이오 12월에 강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좀 앞두고 미리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할지 이슈업 시간에 같이 다뤄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종종 들으셨겠지만 리튬 가격이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탄산 리튬 가격이 한 5월, 6월경에는 57위안 정도를 킬로그램당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 금액을 좀 봤을 때는 가격이 89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이 공급 과잉을 좀 해소하려는 정책들, 또 ESS를 굉장히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죠. 이런 ESS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건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이 세계 리튬의 수요가 올해 대비해서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리튬염에 대한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기존에는 한 22%에서 25%는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고요. 이 부분들이 15%에서 최대 18%까지밖에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에게는 실적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들 역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주 가운데 세비캠은요, 오늘 16%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11%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9%대 강세, LG화학 9%, 또 LNF도 9.2%대 급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가운데에서는 어떤 종목들 또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1월 26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고 저번 주에 저점을 찍었고 내년까지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수십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폐배터리 관련주도 이제 잘 갔는데 이런 이제 종목들도 저번 주에 무료 방송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처럼 계속 상승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제처럼 저번 주처럼 계속 조정받는 시장은 오겠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간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 시장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앞서서 계속해서 잔파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상향 추세 그려갈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함께 대응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카티 세포 치료제 시장 130조 규모로 폭발적 성장.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 산업 중심으로 부상. 네, 첫 번째 이슈는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2월에 이벤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자리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파트너님?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거라는 얘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장이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오르는갑다 하시는 거지 진정한 방향성을 본다는 것은 빠질 때 상승하는 것을 예측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해드리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꾸준히 말씀드린다는 건 지금 단기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가져온 종목들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또 이슈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어떤 종목 지금 자리에서 좀 주목해 볼지 확인해 보시죠. 바이젠셀, 앞타바이오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바이젠셀 그리고 앞타바이오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리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송 안에서도 말씀을 자주 드렸고 무료 방송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번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셀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라. 이걸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이 가다 보면은 종목명이 유사하거나 같은 섹터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같이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젠셀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 구간에서 장대 양봉 한번 기다려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계속 움직일 때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은 없지만 이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세가 나온 다음에 이 몸통 부근에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거래량이 없었다. 1거래량이 많을 때는 10만 주대, 적을 때는 2, 3만 주대 이렇게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올 때 당연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슈,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이제 톱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제 점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시장과 함께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0원을 넘길 때 강한 흐름과 장대 이 거래량과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 같은 거죠. 사실 점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도 올라갈 때는 뒤를 안 보고 가는 그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차라리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매수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리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 내일부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셔야 할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타바이오를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얘도 이제 면역 항암제 유럽 특허를 이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 평가로 이제 뭐 얼마다 뭐 매출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런 뭐 매출 캐파 이런 거는 직접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이제 뭐 시장 가치 이런 것도 매출 많이 나면은 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이슈들이 잘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유럽 2025에서 글로벌 파트너십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기술력이 또 잘 되면 또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또 좋은 이슈 또 뭐 계약 체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박스권 구간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 동반한 흐름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상방의 저항대로 돌파 시도를 해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세 나온 그 이제 몸통 캔들 기준으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온다. 어떻게? 거래량이 없게. 거래량 없이 지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빠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제 남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가다가 안 가면은 뭐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말에 이제 휘둘리실 시장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월까지 제약바이오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에서도 가능성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종목을 비교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조정 시 오히려 매수 기회다. 조정 시에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 가운데 애프터픽은 뭘로 꼽아주실까요? 제가 감히 뭐 정상가 간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앞타바이오를 좀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두 종목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는데 특히 바이즌셀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제 무료 방송 자주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여기 애프터픽으로 뭐 강의로 그다음에 무료 방송에서 계속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시즌에서 순환매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젠셀처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부릉부릉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놓치지 마시고 앞타바이오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 섹터, 면역 세포 치료제, 뭐 카티 세포 치료제, 표적 항암 치료제 이렇게 병용한다는 뭐 이슈들, 임상하고 있다는 이슈들 이런 이슈들 소홀히 보시지 마시고 12월까지 그런 이슈들 같이 챙겨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제약바이오 체크해봐라라고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 방법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프터픽은 앞타바이오였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2030년 이후 급성장, 2040년 수천억 달러 규모 전망. 네, 두 번째 이슈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좀 강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사실 이 이슈도 그 무료 방송에서 이슈로 좀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분류도 해드렸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전지 시장에 한번 가고 쉬어갈 때 폐배터리가 한 번씩 움직이는데 이 종목들이 빠지고 있어도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뭐 세비캠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종목들이 오늘장에 이제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슈들이 나와주고 또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리튬 관련주 종목들까지 이제 좀 같은 이제 좀 이슈가 다중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들 흐름 보니까 좀 덜 간 종목들이 있어서 이 섹터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서 애프터픽으로 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그만큼 폐배터리도 기회가 올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체크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네,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 확인됩니다. 네, 성일 하이텍, 세비캠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이슈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나왔다. 뭐 이런 이제 이슈들도 사실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유럽에서 폐배터리 물량을 이제 확보를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매출을 낼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이 2023년도에 한번 고점을 터치를 한 이후로 계속 하방 경직으로 쭉 우하향했습니다. 이제 우하향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정말 미약하지만 우상향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 뭐 8% 정도 상승했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섹터가 가야 하나라고 이제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물량들 때문에 좀 더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종목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한 번은 좀 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비캠, 이제 앞전에 종목과 이 종목 다 폐배터리 이제 말씀드릴 때 알려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이제 폐배터리 이제 리튬, 니켈을 회수를 해서 친환경 소재로 이제 어느 정도 재활용하면서 이제 이런 환경적으로 이바지를 하겠다,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제 이슈들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입니다. 지금 뭐 태양광 산업이나 뭐 친환경 신사업까지 이제 뭐 가속화를 달려서 이제 또 어떠한 모멘텀을 또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좀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71% 정도 오르고 이제 빠질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30~40%씩 빠집니다. 또 올라올 때 이 종목이 뭐 한 30~40% 오르고 빠질 때 한 30% 빠지고, 이런 이제 행보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요즘 시장 트렌드처럼 올릴 때 거래량 동반은 상승 나오고, 그 몸통 캔들 시세 나왔던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는 이런 이제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아직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않았는데 4만 원대 돌파 시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 텀이 길었었는데 텀이 좀 줄었어요. 이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텀이 이제 3달 정도 됐었는데 2달로 줄어들었고, 이번에는 한 달 이내에 또 좁혀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에 또 기술적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애프터픽은 뭘로 꼽아주실까요? 오늘 애프터픽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이 정도 그 종목들의 흐름이면 거래량 동반은 상승이 한번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할 때 시세 한번 분출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번 거래 튈 때 됐습니다. 그래서 45,000원 돌파 시도하는 거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과 동반한 시세 분출 한 차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성일 하이텍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는 혼자 시장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 SDI가 미국의 ESS 신규 수주 기대감과 리튬 가격 반등 전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중 갈등이 수면 아래서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내년부터 PFE 규제를 통해 중국의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배제할 계획이라며 특히 ESS용 배터리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며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ESS 수요는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26% 성장할 전망이고 현재 중국산 비중이 87%에 달하고 있음에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탈중국 노선 강화 속 관세 및 보조금에 따른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의 경우 북미 ESS용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과 실적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리튬 가격이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해 국내 배터리 업체의 실적 개선에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 SDI의 주가는 7% 넘게 오르면서 30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원전 산업의 재가동을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한국전력 등 원전주의 주가가 일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산업 재가동을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며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자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전략을 가동할 것이고 최대 8기의 대형 원자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원전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간의 원전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튀르키예 신규 원전 사업 개발 추진을 공식화한 점과 내년도 본격적인 대형 원전 프로젝트들이 수주로 연결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원전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국전력이 2.5% 넘게 상승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6% 가까이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 약세가 지속됐던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인적 분할을 마치고 지난 24일 재상장한 뒤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으나 오늘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인적 분할을 통해 의약품 위탁색 개발 생산을 담당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투자 및 자회사 관리 부문의 삼성 에피스홀딩스로 나눠졌고 24일 재상장 이후 단기 수급 불안이 발생하며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IBK투자증권은 사업 불이를 통해 이해상충 이슈가 해소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신규 수주 확대 기회를,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독자적인 신약 개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인적 부담을 통해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초반 하락 조정은 상장 초기 비상장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 가치만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점과 단기 수급 불균형 영향이 겹치며 하락이 발생했다며 기계적인 주가 조정이 이어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주가는 8.2% 상승한 36만 3천 원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48%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최적화 기업 노타가 삼성전자의 기술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노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I 스튜디오에 핵심 기술을 제공하며 고도화된 생성형 AI 경험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엑시노스 AI 스튜디오는 고객이 개발한 AI 모델을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최적화해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체인으로 여기에 노타의 기술이 접목되면서 모델 최적화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한층 강화된 온디바이스 AI 경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타의 AI 모델 최적화 기술이 적용되면서 전작 대비 효율성이 향상됐다며 양사 간 기술 협업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고 최명수 노타 대표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은 노타의 AI 최적화 기술이 글로벌 소비자용 제품에서 상용화되는 의미 있는 첫 사례라며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온디바이스에서 고성능 생성형 AI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노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5만 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현재 구간 3%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만전자를 완전히 안착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계속 약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졌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0.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5.2%대 급등 확인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1.3%대 강세 확인되면서 26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9%대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펩트론 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살펴봤고요. 이어서 함진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나마 좀 무난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꾸준히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를 부정하면 미래는 없다라는 어제와 이제 중복되는 이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밑을 보면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밑을 보면 땅밖에 안 보이죠. 지금 이걸 주식에 빗대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방을 보고 있으면 상방으로 오르는 걸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어제도 이제 짤막하게 한 30-40분 정도 이제 글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제가 저번 주에 계속 하락이 나왔던 그런 섹터들 중에서 알려드렸던 이제 리튬과 폐배터리에 이제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종목들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원전주도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가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미국장에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죠.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항상 하락하건 상승하건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슈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이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AI 버블론이 어느 정도 꺾였다.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덧붙이는 게 매출이 나왔다. 우리가 매출이 나올 거를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끼워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금리 인하 못 한다고 하더니 금리 인하 한다라는 또 그 이 확률이 지금 10% 20%씩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플러스로 금리 인하까지 하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환율이 미약하지만 조금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서 환율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는 마인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가셔야 하는 마인드가 내가 지금 지수가 몇 프로를 가는데 숫자가 빠지네 어쩌네 이런 거에 연연하면은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장에는 미약하지만 좀 반등이 나왔죠. 근데 또 하락하는 시장이 안 올 것 같습니까? 또 옵니다. 그러면서 오르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목적지가 우상향해서 올라가지고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글로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어제는 이제 첫 스타트였기 때문에 이제 차트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올랐고 제가 꾸준히 강조했고 강조했었던 섹터들, 종목들 다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차트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밴드에서 또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방송으로 이제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시간에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로 글로 작성하고 이런 표, 사진 이런 쪽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더 보셔서 제가 그분들의 잘못된 방향을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만 있다면 제가 글 쓰고 시간 내서 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제 밴드에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전문가 방송 보니까 뭐 공부하지 말고 종목 찍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문가도 사람이라 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짚어주려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이 전문가가 잘못됐는 데를 짚어줄 수가 있고 잘못된 거를 혼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를 혼내주십시오. 다른 데 가서 막 뜯기고 막 사기당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시장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 계속 좋아지는 시장이니까 주식 공부를 더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상승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짜로 뭐 지수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수나 종목이 빠질 때 올라갈 때는 누구나 오른다는 얘기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핑크빛 전망은 이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시장 보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진가는 하락할 때 남들이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남들이 노라고 할 때 지금 예스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좀 답답한 게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주식 공부하시고 다 이제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이 손절을 한번 하게 되면은 다시 이거 복구하는데 밑 빠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절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장이면 어차피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번 주에 20%가 빠졌어요. 제가 말하는 상승장이면 20%만 회복하겠습니까? 이 종목이 20%까지 빠졌으면 적어도 1%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주가 움직임이 나오겠구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 빠졌으면은 시장 회복할 때 플러스 20%도 금방 되겠구나를 우리가 인지하고 지금 시장을 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토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제약바이오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가 왜 가야 하냐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 좋다 이거예요. 반도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제가 계속 강세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많이 오르긴 했죠. 이제 새롭게 막 이슈 타가지고 가는 섹터인데 당연히 올라야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남들은 지금 이만큼 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갈 수 있는 최대치라면 저는 이제 여기 정도 왔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투자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투자 많이 하고 투자하는 만큼 바로바로 또 성과가 나와버리는 섹터인데 이게 안 갈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구조적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에서 뭐 AI가 버블론이 아니라는데 하면서 뭐 매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 성장에 기반을 해가지고 여기가 성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강의할 때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나 기업들이나 글로벌 시장들이 이 AI가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섹터고 내년에도 계속 자금이
이 돈이 계속 들어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이 창출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기업들이 그냥 허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고 있고 지금 현금 흐름이 괜찮은 대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산업이 망한다기보다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데이터화가 되어가지고 포털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인프라 좋고 인터넷 빵빵 터지고 인적 자원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반도체부터 원스텝으로 할 수 있는 나라 이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지금 시선이 쏠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대우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이런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이 주식들이 성장을 하면 거기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꼭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좀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가 이제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전지 반도체가 쉬어갈 때 이제 코스닥이 좀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제약 바이오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무슨 학회가 있네 어쩌네 이런 거는 사실 또 올라가면서 나오는 그냥 명분일 뿐입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들의 흐름 저는 이제 시장의 숫자보다는 종목의 흐름에 좀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주가 이제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기업이 견조하게 매출 내고 잘 나가는데 이 이상으로 빠질 명분이 없어요. 사실 뭐 시장 빠진다고 무조건 빠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빠질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반등이 나올 섹터들과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젠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셀 들어가는 종목들 얘네는 이제 세포죠. 세포 관련된 종목들을 항상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 갑니다. 뭐 세포 치료제가 될 수 있지만 또 화장품에서도 이런 이제 세포적인 부분, 뭐 리포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깊게 들어가서 이제 화장품 이제 기능성, 이게 뭐 의료, 막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농담으로 셀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이제 세포라는 이런 키워드가 파생되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하고 제가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가야 하는데 좀 여기서 밀렸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바닥 따지고 다시 제가 이제 쌍바닥으로 가야 한다고 했던 자리까지 올라왔던 거고 이 자리에서 이제 갭상한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빠지는 종목을 제가 보셔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도 스몰캡은 이슈가 나오면 이제 이 종목은 운이 좋게 점상한가를 갔지만 이게 다른 종목들은 봉을 세우고 간단 말이에요. 이 종목의 봉이 뭐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나중에서야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자리에서 널널하게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주 말씀드리고 추천드리고 이슈픽으로 알려드렸던 종목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보다 빠졌다 가긴 하지만 이렇게 점상한가로 가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게 좀 맹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NC 바이오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제 화장품 키워드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보면은 시세 나오고 사실 바로 갔어야 하는데 시장이 좀 거시기해서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었다가 다시 가는 자리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종목도 지금 완만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한번 저점 찍어주고 두 번째 저점 찍어주고 그다음 최근에 찍어준 저점까지 보면은 이어보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얘네 때처럼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좀 들어와 줘야겠죠. 근데 아직 유의미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다. 여력이 있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계속 순환매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얘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고양 얘도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약주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오늘의 공약주 이 종목도 진짜 한 5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 한 5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대화제약을 왜 가지고 왔느냐? 안 올랐으니까 가지고 왔겠죠. 보면은 이제 비만 관련주, 이제 비만 관련된 모멘텀 계속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계속 제약바이오 제가 그 저번 주인가도 말씀드렸어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들 보고 우리나라 뭐 비만 관련주나 제약바이오를 또 봐드렸죠. 무료 방송 때 또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이 또 잘 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만 관련된 모멘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생동 시험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는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상 표창했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의 차트를 좀 보면은 이 종목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세가 나온 캔들 기준으로 지금 그 몸통 캔들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직도 시세가 안 나왔어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18,000원 도전할 때 거래량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일거래량이 15만 주 정도 나왔는데 뭐 15만 주, 20만 주가 아니라 한 50만 주로 시작이 된다면 이 대화제약 한번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수급적인 부분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 그 밴드 들어오시면 오늘 이제 수급 강의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수급 강의하면서 할 건데 지금 이런 종목들 갑자기 오릅니다. 그래서 스몰캡이 재밌는 거예요. 빠질 때는 힘들지만 오를 때 강한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대화제약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수가 17,12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제약바이오 가운데 아직은 덜 오른 종목들,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6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